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가 무엇인지 기능을 살펴보고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 데이터는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앞서서 우선 데이터라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문헌에 따르면 1646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되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고 라틴어로는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용어가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려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론과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수집한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추론과 추정이라는 말은 주로 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본들을 통해서 이것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을 우리가 추론 또는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 데이터라는 말은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것을 통해서 추론이나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데이터는 단순한 객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만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더 좋은 것은 다른 객체들과의 상호 관계 안에서 더 큰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존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를 내렸을 때도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추론, 추정, 예측, 전망을 위한 근거로서 당위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를 하거나 또는 실험을 하고 측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추론, 추정, 예측, 전망을 할 수 있는 어떤 리포트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데이터의 구분이라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도 잘 다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는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량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주로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자, 주로 숫자로 되어 있다고 했지만 모두 다 숫자로 되었다는 그런 의미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숫자로 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정량적인 데이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00년이라는 연도도 있고 100km라는 어떤 속도의 이런 단위도 있는데요. 이것들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나 몸무게,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들은 통계적인 분석이 쉬운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정량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통계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데이터들은 이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정성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성적 데이터라는 것은 문자와 같은 텍스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시험에 합격했다. 자, 이런 것들은 통계적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회사의 매출이 증대했다. 또 우리 SNS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바로 이런 정성적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정성적인 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에 비해서 통계적 분석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로 구분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뭐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정량적인 데이터는 자, 여기에 보시면 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가 포함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뒷장에서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정성적인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텍스트 데이터나 또는 대표적인 것이 SNS의 데이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은 정량적인 데이터는 여러 요소의 결합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정성적 데이터는 객체 하나가 함축된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량적 데이터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성적인 것은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량적 데이터는 숫자나 기호 등으로 분석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성적 데이터는 문자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대부분은 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형태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작업 많이 하시는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걸로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이 쉬운 것이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반면에 정성적 데이터는 웹 로그, 어떤 그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웹로그라고 하는데요. 웹로그나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이 좀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유형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도 잘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정해진 형식과 구조에 맞게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연산이 가능한데요. 이 정형 데이터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 RDBM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죠. RDBMS의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들,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프레드시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아마 데이터베이스는 못 다뤄보셨더라도 엑셀은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쪽에 필드명이 있고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정형 데이터는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비교적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는 틀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반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구조나 형태가 좀 유연한 것인데 스키마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는 파일 형식의 데이터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키마라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메타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메타데이터라는 말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 데이터에 대한 정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는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JSON, XML, RDF, HTML 같은 그런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대부분의 데이터입니다. 연산이 불가능하고요. 동영상, 이미지, 음성, 문서, 메일, 또 SNS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두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요즘에는 이 비정형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정형과 반정형 그리고 비정형으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근원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가역 데이터와 불가역 데이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가역이라는 것은 다시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원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데요. 가역 데이터라는 것은 생산된 데이터의 원본으로 일정 수준 환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본과 1대1의 관계를 갖는 것을 가역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1대1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불가역이라는 것은 다시 원본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원본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원본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재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1대 n의 관계라든지 n 대 m의 관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사항을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데이터의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묵지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형식지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한 것이 있고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어떤 뭐 음식을 만드는 것도 물론 책을 보고 공부할 수는 있지만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암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체계화시킨 무형의 지식이 되겠고요. 암묵지의 경우에는 전달과 공유가 좀 어려운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형식지는 형상화된 유형의 지식인데요. 예를 들면 뭐 수학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공유가 쉬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식 창조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화와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공통화와 내면화 이 두 가지는 암묵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표출화와 연결화는 형식지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들이 순환되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통화라는 것은 서로의 경험이나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 차원 높은 암묵지로 발전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면화된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출화라는 것은 암묵지가 구체화가 되어서 형식지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화라는 것은 이제 형식지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형식지를 재분류해서 체계화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에 내면화는 이제 형식지로 전달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이 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면화가 됐다. 그럼 이것을 다시 공통화를 시키고 또 표출화시키고 연결화시켜서 내면화를 시키고, 이 과정이 계속 순환되면서 지식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렇게 네 가지 용어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는 인간의 사회활동 속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로 연결되어서 기능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성은 정보, 지식, 지혜와의 상호 관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치 창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정보, 지식, 지혜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에서 피라미드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식의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의 경우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함께 예제를 아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데이터부터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정의 앞에서 내렸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수집한 사실이나 값을 의미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노트북의 가격은 100만 원이고 오프라인 상점의 노트북 가격은 150만 원이다.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처리해서, 자,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해서 그 관계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상점보다 온라인 쇼핑 시에 노트북 가격이 더 저렴하다. 이것은 원래 데이터로부터 좀 가공이 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식,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상호 결합된, 연결된 정보를 구조화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분류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결합시켜서 내재화한 고유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상점보다 저렴한 온라인 쇼핑으로 노트북을 구매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정보와 지식의 차이점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정보의 경우에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지식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을 덧붙이는 거죠. 뭔가 능동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지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도출한 창의적인 산물입니다. 창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린 노트북을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살 때도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보다는 저렴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머리글을 따서 DIKW라고 하는데요. 이 DIKW 피라미드. 자, 각각의 정의와 함께 예제까지 암기하신다면 시험 문제의 이 예제를 좀 변형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